서울에서 집 사는 거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2026 부동산 규제 총정리. 여러분, 요즘 서울에서 집 한 채 사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시나요? 돈. 당연하죠. 근데 돈이 있어도 대출이 안 됩니다. 대출이 된다 해도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실거주를 한다 해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역대급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전역이 3중 규제 지역으로 묶였고 그 이후로 집을 사고 파는 게 정말 어려워졌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서울에서 시행 중인 부동산 규제를 하나하나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이시거나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끝까지 봐주세요. 1.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이 뭔가요?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릴게요. 2024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돈 빌리기가 쉬워지니까 당연히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렸고 서울 집값이 다시 치솟기 시작했죠. 여기에 2026년 이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든다는 전망까지 겹치면서 지금 안 사면 더 오른다는 심리가 확산됐습니다. 정부는 이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합니다. 핵심은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동시에 지정한 겁니다. 이른바 3중 규제입니다. 기존에는 강남 서초송 파용산 정도만 규제가 걸려 있었는데 이제는 서울 어디를 가든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된 거죠. 2. 대출 규제 돈이 있어도 빌릴 수 없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체감이 큰 부분이 바로 대출 규제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기존에는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주담대 한도가 6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으로 가격 구간에 따라 확 달라졌어요.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 한도 6억 원 기존과 동일. 시가 15억 초과 25억 이하 한도 4억 원. 시가 25억 원 초과 한도 2억 원. 25억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대출은 고작 2억밖에 못 받는 겁니다. 그리고 유주택자, 즉 이미 집이 있는 분은 LTV가 0%입니다.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무주택자는 LTV 40%,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70%까지 가능하지만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전입해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스트레스 금리 인상. 대출 심사 때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도 기존 1.5%에서 3%로 2배 올랐습니다. 스트레스 금리란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을 가정하고 실제 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상환 능력을 계산하는 제도인데요. 이게 올라가면 같은 소득이라도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듭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대출 한도가 늘어나지 않도록 막아둔 거예요. 갭 투자 사실상 차단.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도 막혔습니다. 전세 대출을 보유한 상태에서 규제 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면 전세 대출이 회수됩니다. 새 집을 사려면 기존 전세 대출을 먼저 갚으라는 뜻이죠.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가진 분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 지역 내 주택을 살 수 없습니다. 3. 세금 규제 사는 것도 파는 것도 비싸다. 취득세 중과. 규제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사면 취득세가 확 올라갑니다. 2주택자 취득세 8%, 3주택 이상 취득세 12%, 1주택자가 10억짜리 집을 살 때 취득세는 약 3천만 원 수준인데 3주택자가 같은 집을 사면 1억 2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4배 차이가 나는 거죠.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날짜가 있습니다. 바로 2026년 5월 9일입니다. 이날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끝납니다. 이 시점 이후에 집을 팔면 기본 세율의 2030%가 추가로 붙고 오래 보유한 것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완전히 사라집니다. 주의할 점은 5월 9일까지 계약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역에 따라 46개월 내에 잔금과 등기까지 마쳐야 한다는 겁니다. 4. 토지거래 허가구역 허가 없이는 거래 자체가 안 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말 그대로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입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매수자가 해당 주택에 2년간 직접 거주하겠다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투자 목적으로 사서 전세를 놓는 게 원천적으로 막힌 거예요. 다만 이미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 시점을 늦출 수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매수 계약을 완료한다면 최대 2년까지 유예가 가능합니다. 5. 2026년 추가 변화 더 강화되는 관리. 올해 1월부터는 주택 매매 계약 신고 관리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기존에는 공인중개사가 매매 계약을 신고할 때 별도 증빙 서류 제출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전거래나 실거래가 띄우기 같은 시장 교란 행위가 존재했는데요. 앞으로는 매매 계약서, 원본과 계약금 입금 증빙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월부터는 2년 실거주 요건뿐만 아니라 체류 자격, 국내 주소 보유 여부, 183일 이상 거소 여부까지 자금 조달 계획서와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의 투기성 매수를 차단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6. 그래서 실수요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진짜 살 집이 필요한 사람은 어떡하라고? 사실 이번 정책의 기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우대하고 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는 철저히 억제한다. 그래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몇 가지 길이 열려 있습니다. 첫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LTV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6개월 이내 전입 조건이지만 실거주 목적이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죠. 둘째, 주택 청약을 통한 분양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합니다. 청약 중도금 대출에는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부가 발표했으니까요. 다만 일부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중도금 대출 한도를 줄이는 사례는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셋째, 월 이자 상환 소득 공제가 확대됩니다.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부부, 이른바 주말 부부도 양쪽 모두 생애 최초 구매자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결론. 오늘 서울의 부동산 규제를 한꺼번에 정리해봤는데요. 정리하면 대출 한도 축소, 갭 투자 차단, 취득세 양도세 중과, 토지거래 허가 확대, 매매 신고 강화까지 정부가 수요 억제에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동시에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지원도 병행하고 있으니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